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정인아입니다. 네, 오늘도 테슬라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게 되었습니다. 네,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서 제 레퍼럴 링크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테슬라 차량들을 주문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10분에 대해서만 링크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10분이 넘어간 상태에서 제 링크를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추천수가 한도에 도달했습니다 라고 뜹니다. 이 상태에서 주문하면 할인 혜택 못 받으니까 이거 잘 보고 주문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 레퍼럴 링크를 통해 가지고 주문해 주신 분들 정말 양품으로 빠른 인도 받으시길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첫 번째 들려드릴 소식은 바로 이제 로보택시죠. 사이버캡하고. 야, 이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지. 네, 이게 뜨고 나서 주가는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테슬라 역대 주가 역사를 봤을 때 무언가를 크게 발표하면은 당일날은 거의 무조건 주가가 떨어졌어요. 이거를 보고 느낀 거는 얘네는 확실히 결이 다르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제조사들, 브랜드들 어떤 거 광고하는지 비교를 해보시면은 테슬라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어떤 것인지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냥 진짜 결이 다른 겁니다. 삶 자체를 그냥 바꿔버릴 수 있다. 바뀐다. 이건 내가 바꿀 거야. 이런 것들이 좀 보이죠. BM이나 아우디나 이런데 광고라는 거 보면은 얘가 얼만큼 잘 달린다. 막 편안하게 달린다. 맞아, 있어 보이지. 이런 것들을 광고를 하는데 걔네들 광고보다 얘네 보면은 그냥 다른 세상에 테슬라 얘네는 혼자 살고 있네. 네,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죠. 참 이런 거 보면은 앞으로 어떤 회사들이 잘 될지, 물론 이게 정말 마케팅 광고를 잘해서인 걸 수도 있지만 이런 거 풀어내는 것도 능력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런 것들도 능력이 돼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백날 이런 거 시연한다?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것도 따라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개인적으로는 상세 스펙 같은 것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타 다른 제조사와는 그냥 결이 다르다 라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세부 스펙이 어쩌고저쩌고 배터리 몇 킬로시가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이 광고 안에서는 좀 고리타분한 영역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그 정도로 돼버린 것 같아요.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은 익스테리어는 사이버트럭에서 굉장히 영감을 많이 받은 그런 디자인 같은데 정말 멋있죠. 정말 누가 봐도 미래형 디자인. 앞에 로보캅 디자인은 현대기아도 그렇지만 다른 제조사들도 많이 따라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이게 2020년대 중반의 디자인 트렌드인가 싶기도 하고, 거링도어 이런 거를 이런 양산차에 적용한다고? 네, 물론 제가 봤을 때 이게 진짜 이게 적용이 될까 싶기는 해요. 이렇게 만드는 게 이게 단가 차원에서 비용이 적게 들 것 같지는 않죠. 이렇게 올리는데 들어가는 쇼바며 힘이며 이런 것들, 그리고 이거 페이스 세이프티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많이 해야 되는 거고, 그냥 옆으로 열리면 굉장히 편한 건데 굳이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리게 해놨어. 이런 거 보면은 이거는 양산에서 적용이 되지 않을 부분이 좀 보이긴 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그래도 양산에서 적용될 부분이 좀 많이 보이죠. 디자인에서 약간 좀 휠이 좀 굉장히 좀 커 보인다. 그리고 거링도어가 있다. 그리고 2인승이다. 라는 거. 좀 약간 특이해 보이기는 하는데, 거링도어 말고는 그래도 다 적용될 법하죠. 휠 사이즈는 좀 작아질 부분이 좀 있지만, 휠 사이즈가 굉장히 좀 특이한데, 좀 커 보이는 감도 있습니다. 테슬라 기본 옵션, 특히 이제 모델 3 같은 경우 이제 방패 휠 같은 거를 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공기가 다 안 들어가게 생겨 먹었어요. 이래도 되냐? 여기에 브레이크 열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싶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말 그대로 택시 엄청나게 과속을 해가지고 물리적인 브레이크를 쓴다거나 그럴 여지가 별로 없는 제품입니다. 대부분은 아마 회생제동을 통해서만 감속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제 차도 4년차 돼가지고 차량 검사를 받아봤을 때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브레이크 패드가 거의 닳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생제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 1인으로서 얘는 어떻습니까? 얘는 아예 그냥 오토파일, 평소와 그냥 기본 FSD 오토파일럿인데 당연히 회생제동을 적극적으로 쓰고 이머전시 아니고서는 이 물리 브레이크를 밟을 일이 거의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브레이크를 통해서 과열될 여지도 없고 이거를 강하게 시킬 그럴 개연성도 좀 부족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예 그냥 덮어버리는 이런 선택을 했다. 덮게 되면은 무엇이 좋아지냐? 이 공기 효율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전비가 좋아지는 것이죠. 원래는 이렇게 공기
전기가 싹 들어가서 이 휠 안에서 쉬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의 저항을 만들어내는데 여기로 아예 안 흐르게 해버리는 거고 그냥 옆으로 튕겨나가게 해버리는 거니까 전비가 좀 좋아지는 면이 있죠. 인테리어는 와 정말 스티어링 휠을 없애버렸다. 이거 없애면서 테슬라의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 인테리어 디자인이라고 할까요? 이 내부 모니터가 20인치급으로 굉장히 컸습니다. 모델 S, 모델 X보다 커요. 옆에 스티어링 휠 달 필요가 없으니까. 말 그대로 정말 택시 타고 나서 앞에 액정을 보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크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정말 미래차 같은 모습이고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 아직까지 좀 들기는 해요.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 거지? 기술 혁신에서 나오는 이런 자신감인가 싶긴 한데 아무튼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2인승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뒤에 엄청난 이 적재 공간을 가질 수가 있죠. 앞에 프렁크는 표기를 안 해놨어요. 분명히 테슬라 같으면은 프렁크에 뭔가 넣을 수 있으면 여기에다가 뭐 광고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표현한 거는 없는 걸로 봐가지고 별도의 프렁크 공간이 아예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드라마틱하게 크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적재 공간이 해치백처럼 열려가지고 굉장히 크게 많은 짐들을 넣을 수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이게 컨셉카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충전 포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충전 포트가 별도로 없어요. 사이버처럼 이쪽에다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박아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여기 인덕티브 차징이라고 써있죠. 물리적으로 꽂아가지고 충전을 안 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와, 이 무선 충전으로 이거를 할 수가 있나 싶은데 그만큼 무선 충전 기술이 발전하면은 그것도 가능하지 않겠냐 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효율 자체는 이 물리적으로 낀 거 넣은 거를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물론 많이 발전하긴 했지만 아이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거의 유선에 비슷한 속도로 이렇게 따라오고 있지만 얘는 충전되는 속도가 전기차잖아요. 전기차 정말 요새 급속 느린 거면 50kW, 모델 3 같은 경우 롱레인지급 이상에서 250kW 이렇게 찍고 있는데 인덕티브라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지? 다만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스펙이 아직 공개된 게 아니에요. 어떤 게 들어갈지 모릅니다. 근데 이 차 사이즈도 그렇고 나오는 가격 자체도 이제 3만 달러 아래로 나온다고 하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충전 속도가 좀 느리더라도 어느 정도 좀 커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사이버트럭처럼 막 130kW씩 막 이렇게 들어가는 차에다가 무선 충전만 된다라고 하면은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근데 얘는 배터리 캐패시티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AI5 대표적으로 AI5의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 그록이 탑재되는 것으로 다들 거의 기정사실 아닙니까? 네, 저도 굉장히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 좀 들어간다라는 거. 상세 배터리 캐패시티가 얼마나 들어간다, 제로비 얼마나 들어간다, 충전 속도가 어떻다, 이 인덕티브 차징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아쉽지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대규모 발표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은 뭐가 중요해? So what? 이런 느낌이죠. 네, 아무튼간에 참 정말 세상을 바꾸는 트렌드가 어떤 것인지 좀 알 수 있는 그런 발표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간에 간단하게 이런 로보택시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입니다. 좀 안 좋은 사건이죠. 빗길에 미끄러지신 것 같은데 여기에 받았는데 불이 붙어가지고 탈출을 못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탈출 실패 추정이라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추정입니다. 추정. 그러니까 어떻게 진짜 여기서 불이 났는데 앞문이 안 열려서 뒤로 갔는데 뒷문도 안 열려가지고 좀 이렇게 안 좋게 되셨다라는 부분으로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아직 감식 결과가 제대로 나온 것이 아니니까 정황인 거니까 이건 좀 나오고 나서 좀 지켜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간에 그거를 떠나가지고 테슬라 뒷좌석에서 강제 개방하는 데에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강제 개방하는 옵션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해요. 다만 이것도 규정에 벗어난 것이냐 이런 곳으로 따져보면은 사실 좀 찾아봤거든요. 이제 미국이나 미국의 FSVV 그 있습니다. 그거랑 이제 UNC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미국 규정 그리고 전 세계 유럽 쪽에서 나온 규정 같은 거 봤는데 규정에 따르면은 딱히 문제가 되는 것들은 아니라서 이게 리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좀 낮다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요. 이게 리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 같은 것
것들이 있던지, 아니면은 이 제조사 차원에서 자발적인 이코를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미국이나 다른 이제 전세 규정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앞에는 무조건 물리적으로 열 수 있게 그런 것들이 좀 장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플러시 타입이든 뭐든 상관없이 사고가 났을 때 전자 아예 그냥 전원이 전부 다 나가더라도 물리적으로 당겨가지고 열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문이 잠겨있든 말든. 뒷좌석에는 그런 내용이 아예 없어요. 왜 없냐? 차이드락하고도 좀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겨 있는데 뒷좌석은 이제 차이드락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강제적으로 열 수 있게 하는 그런 그 규정 같은 것들이 없습니다. 되려 그거 자체가 좀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을 정도기도 해요. 뭐 테슬라 같은 경우 이제 물리적으로 이렇게 열 수 있는 거, 이거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차문이 잠겨있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열리는 그냥 강제 개방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뒷좌석에도 적용이 된다? 그러면 이제 상충이 된다는 것이죠. 차이드락이 적용이 됐는데, 차이드락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짓을 하더라도 안에서 문이 안 열리게 하는 그런 보호 장치잖아요. 근데 이거를 물리적으로 열 수 있게 만들어 놨다? 그러면은 그거는 차이드락인가? 차이드락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좀 저울질을 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좀 그런 것들이 좀 보이는 게, 모델 3 구형이죠. 하이랜드부터는 또 적용이 됐는데, 구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미. 이렇게 보시면 이게 i1 테슬라는 이런 유튜버분 참조해가지고 보여드리는데, 뜯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있어요. 이거 여기 스펀지 달려있는 거 이거 떼가지고 땡기면은 그냥 강제 개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강제 개방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장치들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밖으로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냥 안에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용자는 쓸 수가 없는 거죠. 별도로 이걸 뚫어놓지 않는 이상. 근데 이런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걸 봤을 때 분명히 고민했을 거다. 이거를 뚫어가지고 강제 개방으로 만들까 말까. 차이드락. 물론 이것도 뭐 원가 절감 측면에서 고민을 하다가 드랍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냥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야 그거 뚫어놓고 이렇게 고리 만드는데 원가가 올라간다. 그래서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럴 거면은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장치를 만들어 놨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게 추가된 사례들이 이제 모델 Y부터 나옵니다. 네, 모델 Y는 어떻게 나오냐? 모델 Y는 여기 바닥에 커버를 열고 이거를 뜯으면 이렇게 장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약간 좀 복잡하죠. 그리고 하이랜드부터는 또 이게 또 생겼습니다. 이 고리가, 그러니까 이 이머전시 땡기면은 열리는 이게 이 안쪽에 숨어 있습니다. 모델 Y 타시는 분들, 그리고 모델 3 하이랜드 타시는 분들은 매뉴얼 이쪽에, 비상시 쪽에 어떻게 하면 이거를 비상으로 문을 열 수 있는지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좀 보시고, 네,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근데 이게 구형은 없다. 네, 라는 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테슬라가 구형도 한두 대 파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팔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거 관련된 뭐 이슈가 없었겠습니까? 다른 이제 해외 쪽의 커뮤니티도 분명히 이런 이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해외 유튜버 분들도 이런 장비, 이거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이런 유튜브 만들어 놓으신 건데, 결과적으로 뚫어가지고 이거를 개봉을 시켜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만드는, 시공하는 방법은 막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뭐 테슬라 카페 가셔가지고 뭐 뒷자리, 모델3 뒷자리 사시면은 지금 안 그래도 지금 핫해가지고 이거 관련된 시공 방법이 다 나옵니다. 다이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네, 이거 찾아보셔가지고 다이 하시는 게 좋고, 저는 지금 날 잡아서 좀 다이를 할까 생각을 해요. 이게 있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다이 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건데, 뚫린 겁니다. 뚫려놓고 고리가 달려있는 이런 건데, 지금 단종이 돼가지고. 근데 이 정도 수요면은 새로 또 팔지 않을까 해가지고 좀 기다려보고 있긴 한데, 이거 다시 팔리게 되면 제가 이제 유튜브로 한번 공유 한번 드릴게요. 아무튼 간에, 이런 장비들을 좀 쓸 수 있게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다라는 거. 아무튼 이것도 참, 이 히든 타입으로, 그리고 전자식으로 만들게 되면서 생긴 이슈 사항인 것 같은데, 과연 이거를 이제 테슬라가 어떻게 풀어갈지, 계속 이렇게 좀 숨기는 쪽으로 가게 될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것도 이슈가 없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어떤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는 뭐 이렇게 뭐 테슬라 관련된 이런 이슈사항이 많냐, 테슬라 거의 뭐 1, 2%밖에 안 팔리는데 전체에. 네, 다른 나라도요 찾아보면 비슷한 사례 많습니다. 특히 이제 21년식부터 나타나는 이제 BMS 오류, 그리고 이런 것들 다 있습니다. 네, 레딧 찾아보면 다 나와요. 여러분들 똑같다니까요. 네,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은 유별난 게 아니니까, 그럼 문제사항 같은 거 있으면은 바로바로 공유하는, 이런 거는 좀 좋은 습관이죠. 그렇게 하면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뭐 좋은 거라고 봅니다. 네, 맹목적으로 막
테슬라만 이렇게 막 맹신하는 거 좋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네, 아무튼 간에 좀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법적으로 좀 문제가 없어서 개인적으로는 이게 뭐 리콜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좀 보여져요. 그래서 뭐 지금 모델 Y 타시는 분들은 여기 뭐 땡기는 거 여기다가 사실 이거를 뜯어가지고 고리 달아가지고 땡겨놓으면 되거든요. 그걸 사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달아놓으시면 끝나는 거고, 하이랜드 같은 경우 알리에다가 뭐 버튼식처럼 되게 정말 쉽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알리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저처럼 이제 구형 모델 3 비둘기 타시는 분들은 이거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고, 안 나온다 하면은 뭐 드릴 가지고 뚫어야죠. 뚫는 거 다일 한번 이제 영상 찍어봐야 되나? 네, 그럼 제가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찍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상 탈출 방법에 대해서 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정익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